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8강입니다. 2028 대입 순서를 맡았는데요. 그 순서를 맡은 대기고등학교 현정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첫 시간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두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목차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의 이해, 이 두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과목의 구조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과목이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것인데요. 융합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가장 마지막 쪽에서 이렇게 이수하는 그런 과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가장 먼저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의 순서로 이수를 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이 조금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전문 교과를 이렇게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전문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 일반 과목, 그리고 실무 과목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전체적으로 과목의 특성과 위계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 과목이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약간의 심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그리고 주제 융합 과목 또는 실생활 체험과 응용을 위한 그런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교과별로 이렇게 안내가 될 텐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과목들은 2028 대입에서 수능 출제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법과 언어에서부터 문학까지, 그리고 대수에서 확률과 통계까지, 그리고 영어 과목인 경우에는 영어 1에서 2까지 이렇게 수능 출제 과목을 위주로 해서 요 빨간색으로 처리된 과목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정 과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은 대부분 2, 3학년 때 이수하게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과학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과목에서도요, 한국사 1, 2, 그리고 통합사회 1, 2, 그리고 통합과학 1, 2, 이 6과목은 수능 출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융합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그런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들은 주로 2학년 2학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의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정보 이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시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과목명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필수 이수 학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어 과목에서 국어 교과에서 10학점이었던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으로, 수학도 마찬가지 10학점에서 8학점으로, 영어도 마찬가지 10학점에서 8학점으로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그 과목 선택의 폭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과목도 10학점에서 8학점. 자, 그리고 통합과학과
과탐 실험 과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2학점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그 과목들은 학점들은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총 이수학점이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한 12학점 정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강 시간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증가했다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고교별로 지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 과목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출제 과목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정 과목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짜여진 대로 이렇게 선택의 블럭이 없이 이렇게 딱 그 해당 학기에 딱 적혀 있는 숫자가 있으면 이 과목은 지정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과목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이렇게 학기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정 과목 중에서 탐구 교과, 사회 과학 과목, 그리고 예체능 교과에 대한 지정 과목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1학년 때는 1, 2학기가 거의 지정으로 좀 편성된 학교가 많을 거고요. 이거는 제주도 내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과정 정보 과목을 지정으로 두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예술 과목까지만 지정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그 학교의 차이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미래주제 연구 1부터 3까지 이렇게 순수 증가한 과목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열어두는 그런 아주 특이한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기별로 선택 과목 편제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편제표를 보시다 보면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여러 과목 중에서 이렇게 칸막이가 보이지 않는 이런 블럭이 보이실 수 있거든요. 이 블럭은 이 세 과목 또는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을 2과목 또는 1과목. 자, 밑에 보시면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인 경우에는 여러 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의 틀이 이렇게 3학년 1학기까지 또는 3학년 2학기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고란이나 또는 필수 이수 학점 쪽에서 이렇게 과학 중점 학교인 경우에는 과학 중점 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반드시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내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과학중점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필수 이수에 대한 사항들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2학년 1학기 때에는 주로 일반 과목을 주로 이렇게 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국어, 수학, 영어인 경우에는 진로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과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 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는 진로 과목,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진로 과목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 진로 과목들이 보이실 텐데 이 과목명이 좀 낯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안내 자료를 참고하셔서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학이고 물질과 에너지는 화학이고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는 생명과학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과목으로 조금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1학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또는 제2외국어 한문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어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과학중점 과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수를 하라는 그런 안내 사항들이 적혀 있으니까 고등학교별로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서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참고하시면 고교학점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이 선택은 보통은 5월부터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서 6월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과목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되면 다시 한번 수강 변경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2차 수강 신청을 받거나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요 학교인 경우에는 192학점이 아닌 194학점으로 이수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학교만의 특성들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인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이제 설명회가 있겠지만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이수하고요. 그리고 해당 학점 그 졸업 학점이 되면은 졸업을 이렇게 승인해주는 그런 교육과정의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학생의 진로 선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잘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학교는 학생 선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상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 이수를 하게 됩니다. 자, 고교학점제 이해 부분에서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2021년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표니까요.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순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자, 다양한 과목 개설, 진로학업 설계, 그리고 수강 신청을 받고 해당 수업을 학교에서는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1차 고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수행평가가 끝났을 때, 요런 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점을 취득해 나가면 졸업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특징은 성취평가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취도가 이렇게 A부터 E까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칸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학교의 특성들이 과목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 예체능 과목 그리고 예술 과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몇 학점을 이수를 했다, 그리고 성취도는 어느 정도이다까지만 안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교과 학점제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중간 단계 절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되게 완화가 되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그 해당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에게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고, 요 과목들은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기타 사항들은 이 화면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로 이렇게 최소 성취 수준 설정 기준을 이렇게 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평가 계획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고교별 평가 계획에 요 사항들이 안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1차 고사 결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줄여서 최성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약간 성적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학기가 마치게 되면
보충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해당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끔 또 이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선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과목 이수 지도입니다. 작년 8월까지 해서 그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 이런 과목 이수 지도를 위한 그 권장 과목을 발표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별로 어떤 과목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들이 많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대학 어디가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해당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이수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받으시면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답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문계열 쪽에서는 동국대학교가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역량 과목과 소양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대학별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량 과목 또는 소양 과목을 권장하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요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요런 과목을 이수하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이니까 요대로 선택하도록 집에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문계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자연계열은 어떻게 이수하라고 권장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로 제가 처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수능 출제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 과목으로 많이 보이실 수 있는 과목들이고 이렇게 미적분 2와 기하까지 자연계열은 조금 이수하기를 원하는 대학들이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학교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늘색 처리된 이런 일반 선택 과목에서부터 진로 선택 과목까지 요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권장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안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